휘발유 리터당 1,793원, 서울 평균보다 150원이나 싼 값에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보니까는 여기가 한 1,800원 미만이더라고요. 저 여의도 사는데 여의도는 2,200원 이상이에요. 상승폭이 주춤하긴 했지만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모두 평균 2,000원대가 눈앞입니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주에서 3주에 걸쳐 소매가에 반영되는데 이번엔 사태 초반부터 가격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까지 꺼내들게 된 배경입니다. 최고 가격제란 현행법상 가격이 급등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가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 정부는 관련 고시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할지,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정할지 또는 둘 다 상한선을 둘지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의 차이에 따른 정유사나 주유소의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2,000원을 했는데 원가가 2,000원이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을 둘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여가지고 30년 만에 가격 통제 카드와 함께 업계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이 보유한 1억 9천만 배럴 상당의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정유업계 관행을 과도하다고 질타해온 이재명 대통령.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정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고시 제정 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는 건데 2주 주기 설계가 유력합니다.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러면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합니다.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시나리오별로 석유, 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당장 차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중동해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주유소는 어제 정유사로부터 휘발유를 리터당 1,900원, 경유는 1,950원에 사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정된 매입가가 아닙니다. 사후 정산제라는 관행 탓입니다. 일단 정유사가 제시한 입금 가격에 사고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정산할 때 정유사가 가격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유소 입장에서 경유를 1,920원을 받았을 때 거기다 카드 수수료가 한 30여 원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이게 맞는 건지. 정산 때 값을 더 치를 수 있으니 주유소도 가격을 넉넉히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정유사가 제시하는 입금 가격도 매일 뛰고 있어 주유소 업주 불안감을 더 부추겼습니다. 전쟁 때문에 입금가 오른 만큼 우리가 판매 게시가도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걸 준해서 우리가 받는 가격도 적용이 되니까. 이런 사후 정산제는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가 급등기에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 가격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면 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돌려받을 게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앞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사후 정산제도에 대해 부당한 거래 관행이라며 정유사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주 기름값 급등의 배경에 담합이 의심된다고 보고 정유사 4곳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